상속세? 에이, 그건 뭐 재벌들이나 신경 쓰는 얘기지.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면서 이제 상속세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평범한 중산층 모두가 맞닥뜨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 정리에서는요, 2026년에 대대적으로 확 바뀌는 상속세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의 피땀 어린 재산과 소중한 화합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절세는 기술이지만 화합은 부모의 지혜다. 캬, 뼈를 때리는 명언이죠.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다는 건 단순히 돈 셀 틈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훗날 자녀들 사이에 얼굴 붉히는 다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크고 또 지혜로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5단계 플랜입니다. 2026년 상속세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상속과 증여의 골든타임, 세금을 확 줄이는 분할 전략, 조심해야 할 가족 간 거래의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의 자격과 화합까지 차례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챕터입니다. 2026년 상속세의 변화,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시대.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5억 원이라는 숫자에 꼭 주목해 주십시오. 2026년에 찾아올 가장 놀라운 변화거든요. 기존에 자녀 한 명당 딱 5천만 원만 빼주던 공제액이 무려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10배가 뛴 거예요.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신 평범한 다자녀 가정이라면 그동안 짓누르던 상속세 걱정에서 꽤 많이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무려 20년 넘게 꿈쩍도 안 하던 최고 세율 50%가 드디어 40%로 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가업상속공제도 최대 600억 원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최고 세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이 백지장 딱 꺼내놓고 조기 절세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노노상속이라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등장합니다. 요즘 완전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90대 부모님이 70대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자녀가 한창 돈 쓸 때 많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40대나 50대의 그 황금 같은 타이밍을 훌쩍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만 기다릴 게 아니라 생전 증여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럼 그 타이밍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두 번째 챕터, 상속과 증여의 골든타임입니다. 끝까지 쥐고 있다 상속으로 갈까? 아니면 미리 증여를 할까? 다들 골치 아파하시는 문제죠? 하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하다? 그럼 공제 혜택이 꽤 크니까 그냥 상속을 기다리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이 20억 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때는 이야기가 180도 다릅니다. 이때는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사전 증여를 시작하셔야 미래에 날아올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50억 원 정도의 자산가시라면 이른바 3대3대4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전체 자산의 30%씩 두 번에 걸쳐서 사전에 미리 증여하고 마지막 40%만 상속으로 남기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이렇게 잘게 분산시키면 높은 세율 구간을 쏙쏙 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쑥쑥 오를 알짜 자산의 현재 가치를 지금 딱 확정 지어버리니까 훗날 내야 할 세금 부담을 진짜 획기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거죠. 완전 꿀팁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부를 대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챕터, 절세를 위한 분할 전략입니다. 아들 한 명한테만 10억 원을 통째로 턱 하고 안겨주는 건 세무 관점에서는 정말 제일 위헌한 행동입니다. 대신 그 재산을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손주들한테까지 넓게 흩뿌려 보세요.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각자가 적용받는 세금 구간 자체가 뚝 떨어지거든요. 물론 손주한테 바로 주면 세금의 30% 할증이 붙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재산을 잘게 쪼개서 얻는 누진세율 감소 효과가 워낙에 압도적이라 결과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엄청난 이득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팩트체크 하나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 이게 무조건 세금 아끼는 마법의 열쇠라는 소문 들어보셨죠?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자녀의 증여세는 좀 줄여줄지 몰라도 빚을 떠넘긴 만큼 부모님한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런저런 빚 없이 아주 깔끔하게 넘겨주는 단순 증여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 이거 진짜 밑줄 쫙 그어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진짜 조심하셔야 할 가족 간 거래의 함정과 국세청의 매서운 눈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나왔네요. 2억 1,700만 원. 자녀가 독립할 때나 집 살 때 보태줄 때 딱 이 금액까지는 부모가 이자 한 푼 안 받고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합법이죠. 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부모 자식끼리 식탁에 앉아서 수기로 대충 쓴 차용증 한 장, 이런 걸로는 국세청의 깐깐한 의심을 절대 네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세청으로부터 진짜 대출로 인정받으시려면 다음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아주 공식적이고 제대로 된 차용증을 쓸 것. 둘째, 자녀가 스스로 땀 흘려본 소득으로 매월 원금이나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 것. 셋째, 그 은행 이체 내역을 기록으로 꼬박꼬박 남겨둘 것. 자녀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요, 국세청은 자비 없이 100% 증여로 관주해버리고 무거운 세금 폭탄을 날립니다. 자, 이번엔 절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시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만약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다시 전체 상속 재산으로 싹 합산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며느리나 사위, 손주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5년만 무사히 지나면 합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모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면 자녀보다는 며느리나 손주한테 서둘러 증여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빠른 응급처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절대 잊지 마세요. 상속이 개시되잖아요. 국세청은 고인의 지난 10년치 모든 금융계좌를 말 그대로 현미경처럼 탈탈 털어봅니다. 출처도 모르겠고 어디 썼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거액의 현금을 뭉칫돈으로 뽑았다거나 생활비 하라고 자녀한테 너무 과도하게 돈을 이체해줬다? 이거 전부 불법 증여로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진짜 최고의 방패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챕터네요. 상속의 자격과 화합,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구하라법,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법은 우리에게 가족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단순히 핏줄을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유산을 챙겨갈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식으로서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내팽겨 찾거나 고인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했다면 법원 판결로 상속권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그저 당연한 혈연의 권리에서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라는 아주 인간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 시원한 소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형제자매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불쑥 나타나서 유류분 소송을 걸어 억지로 재산을 떼어가는 황당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에 드디어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이제는 부모님이 생전에 심사숙고해서 남기신 유언장의 힘이 법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제대로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법은 효도하는 자식의 편입니다. 부모님 곁을 오랜 시간 지키면서 간병한 자녀들의 그 따뜻한 헌신, 법이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톡톡히 인정해주고 다른 소송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줍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소송하다가 가족이 다 같이 살던 소중한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비극을 막으려고 부동산을 강제로 쪼개는 대신 그냥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게 제도도 한층 유연해졌어요. 가족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는 걸 막아주는 진짜 따뜻하고 고마운 안전장치들이죠.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 그리고 혹시 모를 가족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을 아예 원천봉쇄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 신탁인데요. 종이에 순 유언장은 글씨 하나만, 도장 하나만 잘못 찍혀도 무효 처리되기 십상이잖아요. 이건 아예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랑 딱 공식적인 계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내 맘대로 굴리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미리 딱 정해둔 자식한테 자동으로 아주 안전하게 재산이 넘어가죠. 자식이 혹여나 돈 관리에 서툴더라도 신탁회사가 끝까지 철통방어해 주니까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땀 흘려 일구어 오신 그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이게 훗날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덩어리나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언제나 따뜻한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핵심 정리에서 함께 다룬 내용들을 핑계 삼아서 당장 오늘 저녁 가족들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아주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상속 설계는 차가운 세무사 사무실의 계산기 앞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따뜻한 식탁 위 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